유소년 때 리듬 중요하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까요?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리듬과 속도, 게임 이 세 가지가 유럽 유소년 축구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Okay, let's 어린 go. 나이부터 축구가 익숙하지 않은 선수일수록 공이 천천히 굴러가는 천연잔디부터 시작해 예측성이 높고 안정적인 인조잔디로 옮긴 후 속도가 빨라지는 풋살로 옮긴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U10 여기에서는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 훈련 방향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훈련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마리의 벌꿀 오소리와 한 마리의 귀염둥이를 잡습니다. 저의 벌꿀 오소리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3살부터 1대1로 드리블이 익숙한 벌꿀 오소리들과 그렇지 않은 귀염둥이들의 훈련 목표가 크게 갈립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혹은 피지컬 리터러시가 좋은 벌꿀 오소리들은 6살이더라도 리듬을 익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볼터치는 충분히 좋고 빠릅니다. 이제 리듬을 입힐 차례입니다. 같은 콘 드리블을 하더라도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며 드리블의 리듬을 익혀줍니다. 그럼 또 이 벌꿀 오소리들은 시합 중에 살아있는 콘들을 상대로 리듬이 포함된 드리블을 하며 볼 스킬을 늘려갑니다. 시합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극들도 들어와 전환 속도도 훈련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시합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그럼 우리 귀염둥이들은 어떨까요? 유럽은 그들을 절대 재능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콘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리듬을 입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볼터치가 좋지도 않고 반복 훈련을 할 만큼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잠시 내려놓고 1대1 게임형 훈련, 소규모 게임을 시키면서 자극 반응 전환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반복 훈련이 되는 U10이 되면 반복 훈련으로 볼터치를 잡아주고 리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귀염둥이들은 올릴 수 있는 게임 속도를 먼저 높이고 리듬은 비중을 낮추어 U11을 기다립니다. 유럽 유소년 훈련의 방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은 리듬을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전환이 얹히고 그 결과로 속도가 나타납니다. 속도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아이의 게임 속도는 빨라집니다. 리듬이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은 리듬은 잠시 내려놓고 게임 속도를 높입니다. 리듬의 골든 에이지는 U10 이후입니다. 그런데 패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는 자극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패스,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패스를 하지 않고 드리블을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은 패스를 하게 될까요? 그건 코치가 압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패스라는 문을 크게 열어놓고 불도 켜놓고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 사탕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 때 패스라는 문은 그냥 선택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혹은 하기 싫은 선택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럼 제가 강조하는 피지컬 리터러시는 어떻게 된 걸까요? 빠른 발, 운동신경은 소용없는 걸까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달리기의 속도, 발의 움직임을 빨리 가져가는 훈련들 속에서도 자극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이전 동영상, 꼭 해야 하는 유럽의 축구 운동신경 훈련들 모음은 시각, 청각, 터치 자극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극들의 반응에 눈, 손, 발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야기할 때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들은 모두 뺐습니다. 훈련 방향과 목적에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상의 훈련들은 축구에서 빨라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운동 능력을 좋게 하는 훈련도 아닙니다. 운동 신경을 좋게 해주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피지컬 리터러시를 높여주는 훈련입니다. 유럽에서는 피지컬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극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속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 손, 발의 협응력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유럽 축구에서 말하는 운동신경 좋은 아이로 내 아이를 키워보자. 영상을 꼭 봐서 제가 말하는 운동신경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콘이 아닌 살아있는 콘으로 실시간 반응하며 드리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풋살의 빠른 경기 템포 안에서 빠르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루즈볼이 됐을 때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럽은 이 반응 속도에 주목합니다. 반응 속도가 1번입니다. 반응 속도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반응하기 위해 고개를 들어 상황을 항상 인식하라고 합니다. 우리 편 다음 패스할 친구 어디 있나를 찾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게 아닙니다. 코치가 시킨 전술을 이행하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을 인식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때 매우 정형화된 기본기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장점이 되고 후에는 한계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살에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지만 18살에는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좀 무섭죠? 그래서 이 정형화된 기본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코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소년 선수들은 정형화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기, 개인기가 어느 정도 숙련되면 자극을 추가해 정형화되는 걸 막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기준을 알고 우리 아이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자고요. 내 아이가 지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드리블을 리듬에 맞게 아주 잘 하고 있다면 좋은 신호죠. 그런데 전환 훈련이 빠졌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자극이 없는 드리블 훈련, 볼터치 훈련을 팀 훈련에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환 훈련 전에 볼 감각을 끌어올리는 정도로만 합니다. 볼을 가지고 하는 웜업이에요. 볼터치 훈련이 필요하고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라고 합니다. 콘 세워놓고 드리블 하는데 동료도 필요 없고 코치도 필요 없잖아요. 혼자 공 들고 나와 저글링을 하든지 호나우딩유 드리블을 하든지 콘 드리블을 하든지 그건 선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팀 훈련에서 모두가 다 개발해야 할 핵심 목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훈련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은 어리면 어릴수록 신경 가소성이 좋아 빠르게 발달하고 어렸을 때 짧아진 반응 속도는 성인이 된 후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환 훈련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환 훈련은 모든 훈련에 녹아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제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바르셀로나 뮌헨 1군 선수들도 아직까지 합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발을 빠르게 하는 훈련 안에서도 전환 훈련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운동 능력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피지컬을 따라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유럽식으로만 가지 말고 섞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다리들을 하셔야 합니다. 포고점프, 어질리티 훈련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들에 자극과 반응을 넣은 훈련들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질문을 드렸죠. 꼭 해야 하는 유럽의 축구 운동신경 훈련들 모음 영상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 훈련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찾는 게 질문이었는데 그 핵심을 이제 찾으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세요. 빨리 보고 오세요. 자, 맞습니다. 그 핵심은 자극에 대한 반응 전환입니다. 스프린트 훈련을 하든 민첩성 훈련을 하든 공간인식 훈련을 하든 기본기 훈련을 하든 볼터치 훈련을 하든 모든 훈련을 관통하는 핵심은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거기에 눈, 손, 발의 협응력도 함께 키워 운동신경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코치들은 속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극 전환 훈련, 개인의 게임 속도를 올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마치 게임 속도가 아주 빠른 것처럼 전환 속도가 아주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코치가 지시해 주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결정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 결정대로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고 전환은 이미 마음속에 되어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절대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너가 공 잡으면 드리블해. 너가 공 잡으면 A에게 패스해. B의 공간을 봐. 이런 지시를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